공기업하면은 필기시험이잖아요, 오늘. 필기시험 사실 벼락치기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죠, 당연히. 보통은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들이 몇 개가 정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업에 뭐가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고 미리미리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업마다 좀 성향이 다른가요? 필기시험도? 필기시험이 이제 보통 모듈형 그리고 뭐 적성형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뭐 합쳐진 형태로도 나오기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레일의 필기시험 살펴보겠는데요. 코레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코레일은 이제 필기시험이 보통 NCS라고 얘기하는 직업기초 능력하고요. 전공시험을 보는 분야가 있어요. 일반 공채는 직무수행 능력 평가 전공시험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예. 직업 기초 능력을 보는데 이거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력. 보통 의수문이라고 하는 거를 각각 25문제씩 출제를 하고 네. 전체 시간은 60분인데요. 문제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 코레일의 필기시험 난이도가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필기의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고졸 전형의 경우에는 모든 게 다 NCS로 나오는데 네. 예. 조금 그건 좀 쉬운 편이고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네. 학생들이 보는 시험 같은 경우도 아주 어렵진 않은데요. 예. 이게 모든 기업 마찬가지지만 필기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네. 예. 어렵지 않고 제 시간에 풀기 어려우면 나는 떨어져. 뭐 이런. 역시 네. 남들보다 빠르게 풀어야 이제 맞아요. 되는 그럼요. 거죠. 예. 네. 절대적인 거는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네.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반기 전공 기출 유형의 키워드를 함께 보도록 하죠. 네. 대졸자의 경우에는 전공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보통 사무직에서는요. 자, 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예,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메슬로우 욕구 이론을 이제 단계로 설명을 해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예. 하우리의 불확실성, 그리고 민첩 공급사슬, 효율적 공급사슬. 예. 아마 이게 전공이 아닌 분들은 저게 뭐지? 그러니까요. 할 거예요. 근데 그러게요. 경영학이나 이런 것에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 홈페이지 가보면 회계학은 빠져 있다라고 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직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G 매트릭스라든지 네. 스캔톤 플랜 뭐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출제되었던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차량과 토목도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네. 차량 키워드는 우리 정성 예. 아나운서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공급과 오버슈트, 오일러 종행비 합금, 그리고 뭐 저항 전류 전압 구하기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3D 프린터 굉장히 유명하죠. 제어 시스템 전달 함수, 시퀀스 회로 에릭슨 사이클. 에릭슨 사이클은 전혀 뭔지 모르겠네요. 네. 축구 선수 에릭슨밖에 모르겠네요. 예. 이게 전공 관련된 그런 거기 것 때문에 같아요. 전공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알았는데 당시에 당황했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예. 토목 분야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앙 휨 모멘트 구하기, 캔틸레버보, 암밀도 관련해서 또 블랭킷 그라우팅, LED, 침투 유량, 피복 두께, 방사법, 직업법 GPS 반송 팟코드 측정, LED 경사분액을 이용한 표고 구하기, 대각선 투시법,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대각선을 투시한다고요? 대각선 굉장히 투시해서 그림 예. 그리는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오. 제가 이거를 학생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예. 자기들끼리는 얘기를 해요. 너 그거 계속 봤어? 막 이러는데 저는 얼어붙어가지고. 그러게요. 전공 지식이 있어야 어찌됐든 이 그러니까요. 키워드를 네.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풀어볼 문제들은 이제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 네. 대한 문제들이죠.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소개해 주시죠. 네. 의수문이라고 해서 네. 세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요. 의사소통은 소설 작품도 나온다고 하니까 요거를 좀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수리와 문제 해결입니다. 자, 상반기에 나왔던 건데 기업 홍보팀이 다음 그림과 같이 7인승 자동차를 타고 출장을 가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장 1명, 과장 1명, 대리 2명, 사원 3명이며 운전은 대리 2명이 번갈아 하기로 했다. 운전하는 사람은 1열에만 앉을 때 과장과 부장이 같은 열에 앉지 않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일단 일렬에 운전자는 일렬에만 앉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리 2명이 번갈아 가니까 대리 2명이 앞에 일렬이다라고 예. 일단 전제로 깔았어요. 네. 맞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대리 2명이 없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네. 그럼 사람이 갑자기 5명으로 그쵸, 줄어들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같이 앉는 경우를 1에서 빼는 방법이 있고 예. 따로 앉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자기가 좀 꽂히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뭐가 더 쉽다, 뭐가 더 어렵다라고 예. 얘기는 할 수 없고 저는 그냥 따로 앉는 거. 스타일이 뭐냐면 저는요 반대를 구해서 빼야지 이래놓고 안 빼요. 아, 맞아요. 여기 2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저도. 예. 그래서 이 2가지 오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보기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따로 앉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2명 뺀다 그랬죠. 네. 사람이 5명이에요. 예. 5명이 일렬로 서는 경우에는 5팩토리얼. 예. 그래서 120까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2열에 앉고 부장님이 3열에 앉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럼 과장님 셋 중에 하나니까 3이고 부장님은 둘 중에 하나. 네. 그리고 부장님이 셋 중에 하나 앉을 수 있고 과장님이 3열은 둘 중에 하나를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 120분에 네. 과장님, 부장님 앉는 3 곱하기 2. 네. 그리고 반대로 앉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한 걸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예. 나머지 3명도 앉아야 되죠. 그렇죠. 거기다가 3팩토리얼을 곱해보면 72가 나와요. 그래서 120분의 72가 된다. 풀이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가 보시죠. 지금 2명은 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명 가지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0분의 72. 이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팩토리얼.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저는 그냥 같이 앉는 거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 네. 0.4가 나오니까 예. 1에서 0.4를 빼고 1번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네, 그런 제가 문제죠. 그걸 안 빼서 답을 0.4라고 했거든요. 제가 제가 이상한 딱 0.4가 답이라고 나왔는데 네. 그게 빼기를 안 한 거였어요. 제가 이게 상반기에 네. 부장님이 부사장님이랑 앉는 문제를 좀 변형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문제 학생들이 나오더니 저 같이 앉는 걸로 했어요 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던 문제예요. 예, 역시 임원들은 서로 앉기를 싫어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의사가 감기에 걸린 사람을 감기에 걸렸다라고 진단할 확률은 98%. 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은 92%라고 한다라고 되어 예. 있고요. 이 의자가 실제로 감기에 걸린 사람 400명과 감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을 진찰을 해서 감기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진단하였다. 이 중에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하였을 때 그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예.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풀어봤던 문제일 거고 많이 틀렸던 문제일 거예요. 이게 약간 말장난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뭔가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네. 조건부 확률이라는 얘기로 나오는데 네. 그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내용을 보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가 좀 그쵸? 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감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마스크를 살 확률, 네. 마스크를 살 수 있는 확률, 뭐 언제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재료를 네네.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자, 한번 풀어보셨어요? 저는 일단 감기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몇 명인지 체크를 하고 네. 그두 번째는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라고 진단할 때 92%잖아요. 네. 그러면은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8%니까 맞아요. 전체에서 8%가 얼마인가 그래서 2개를 더 했어요. 답이 나왔어요? 답이 뭘로 나오셨어요? 저는 답이 44예요. 오, 맞았어요. 이거를 네. 이제 딱 유형이 정해진 거예요. 예. 이 중에 감기 걸린 확률은 60%고 음. 안 걸린 확률은 40%잖아요. 예. 근데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수도 있고 안 걸린 사람은 오진해서 그쵸, 그쵸. 걸렸다고 진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걸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걸린 사람의 확률이 0.6. 그죠? 1000명 중에 6명이니까 예. 거기다 그 사람은 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0.98. 그래서 그거를 곱하죠. 저 밑에 나오는 것처럼. 예. 그다음에 안 걸린 사람을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0.6에다가 이 사람 안 걸린 걸 오진할 확률이 0.08이에요.
그래서 이걸 곱한 다음에 더해서 계산하면 0.44가 되고 이거는 44%다라고 계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만 보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그냥 갑자기 보면 이거 뭐였더라? 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당하지 않고 천천히 그냥 이해를 하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요? 예.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뭐 옳은 네. 거, 옳지 않은 거. 네, 맞아요. 이걸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맞아요. 예. 시험장에서는 빠르게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냐면 지금 공부해라 얘들아.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가자마자 다다닥 풀어내야 돼요. 예,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죠. 그러네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표를 보면 학생들이 한숨부터 쉬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급별 청소년 상담자 수와 항목별 청소년 상담 건수를 나타낸 자료이다라고 네. 되어 있고 표와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예. 되어 있고 표는 학교 급별 청소년 상담자 수 연도별로 나와 있고요. 예. 그 단위를 잘 보면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3개씩 붙여줘야 사람 수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예. 자, 그래프도 주어져 있습니다. 항목별 청소년 상담 건수 그래서 4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연도별로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자, 문제를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예. 1번에는 컴퓨터 인터넷 관련 상담 건수가 가장 적었던 해의 네. 고등학교 길죠. 상담 건수가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쭉 보고 예. 이 중에서 피해야 되는 건 뭘까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 보면 사실은 2번, 3번, 4번은 예.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맞아요. 1번, 5번 계산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저라면 예. 2번, 3번, 4번을 빠르게 확인해서 답을 알 수 있다면 예. 체크를 하고 그냥 넘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2번, 3번, 4번 이 문제 아쉽게도 제가 이제 계산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답이 여기 없어요. 읽어보시면 이건 쉽게 할 수 있고 1번과 5번을 이제 예.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네. 이걸 살펴볼 건데 시험장 가서 2번, 3번, 4번을 먼저 보는 게 네. 순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라면 1번 보면 1번 나오면 전년 대비 증가율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예. 5번은 보면 2019년이라고 정확히 연도를 알려줬죠. 예. 그럼 저라면 5번부터 볼 것 같기는 해요. 자, 2019년 전체 청소년 상담자 수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상담자 수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다. 실제로 여러분들 연산 연습 많이 하실 텐데 70%를 구하는 걸 연습을 하세요. 네. 근데 시험에 적용시킬 때는 70% 이하냐 이상이냐 또는 아니면 70%냐 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되죠. 네. 그럼 2019년 3,433명인데요. 네. 예. 이 중에서 70%를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죠. 0.7을 곱하면 되고요. 네. 3,433에 네. 0.7을 곱하면 2,40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하다라는 게 어때요? 틀린 거죠. 그쵸. 예. 왜냐하면 400. 2019년 2개를 더하면 2,404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더 많아요. 사실 한 명은 네. 아니고 계산해보면 0점 몇 명이 네, 더 네. 많은 거긴 한데 일단 70%가 넘는다라고 해서 저라면 5번 보고서는 답 체크를 하고 그냥 그러네요. 넘어갔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수업이니까 네.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가율을 알고 싶을 때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950에서 1030으로 늘어나요. 네. 이게 80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950분의 80 곱하기 100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네.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거긴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실 저희는 5초 뭐 그럼요. 10초라도 줄여가지고 하는 맞아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증가율을 할 때는 처음 나중을 처음으로 나누어요. 그 나눗셈 하나만 잘 계산을 해도 7에서 950 빼고 계산을 하면 1.0까지 나와야 되죠. 예. 6%니까. 그 다음에 여기 8이 되는 거 보고 아, 6% 넘었다. 사실은 8도 계산 안 하죠. 제가 예쁜 자료를 만들려고 한 거지. 6 곱해서 아,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네. 8,000 있는 상태에서 96에 54, 97에 63이에요. 1000이라고 해도 6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6이 넘어간다만 보고 아,
답이 맞아. 1번 맞아. 예.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평소에 준비할 때는 950에서 1030 될 때 몇 % 증가하였느냐를 계산으로 해서 8점 몇 % 증가했습니다를 공부를 하시고요. 시험장에서는 진위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6이 넘느냐 안 넘느냐 요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굳이 저는 아까 얘기하신 네. 그 어려운 방법으로 괜히 돌아가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수관 아나운서?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저는 또 요행에 능하기 때문에 아, 역시. 나눗셈으로. 이게 이제 뭐 6% 이상 네.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넘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95는 이제 5%, 네네. 10%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절반이면은 이제 47.5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얼마나 증감을 했는지 봐서 맞아요. 이 정도는 6% 훨씬 넘는데 해서 그거 이제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95 곱하기 6을 할 때요. 예. 95에 6을 안 곱하고 자 보세요. 100에서 5가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5, 6에 30이죠. 예. 그래서 30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600에서 30을 뺀 570. 뭐 이렇게 계산하는 예. 것도 방법이죠. 근데 이게 좀 능숙하면 하는 거고 네. 아니면 안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 2, 3, 4가 만약에 네. 다 맞으면은 네. 오. 답은 이제 5번으로 그렇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 아니죠. 다음 네, 문제는 다음 문제. 문제 해결 능력 문제 네. 보시죠. 학생들이 매우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싫습니다. 예.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요. 이거 항상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1번은 왜 틀려요? 2번은 왜 틀려요? 3번은 왜 틀려요? 이렇게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예.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기초능력 평가에서 제가 답을 지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제외예요. 그래서 이게 아, 아주 세분화 해봤자 10개 유형밖에 안 돼요. 네네. 10개 맞나요? 많이 틀리는 거 3개 아니면 네. 2개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준비해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마 벤 다이어그램 배웠을 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림 그려서 하는 거. 네네. 아, 네. 그때 우리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울 텐데 이런 걸 해요. 만약에 P가 Q다 그러면 P집합이 맞아요. Q집합 안에 들어가게 배우거든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 때 안 배우는 게 있어요. 어떤 P는 Q이다. 맞아요. 이럴 때 그런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 배워본 적 없죠. 네. 예. 어떻게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겹치는 게 있도록 예. 하고 그 사이 점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요. 한 문제를 볼게요. 네. 동영상을 제작하는 어떤 사람은 탕수육을 먹어요. 그 다음에 탕수육을 먹는 어떤 사람은 중국에 살아요. 예. 그럼 어떤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저는 보기를 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보기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답을 골라놓고 보기에서 찾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동영상을 제작하죠. 네. 탕수육을 먹죠. 네. 예. 탕수육을 먹고 중국에 살아요. 네. 그럼 여기서 공통 단어가 탕수육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동영상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잘 연결을 시킨 다음에 예. 탕수육. 하나를 쓱 빼는 거죠. 자, 동영상, 네. 탕수육, 그리고 동영상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제적이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어떤이니까 예. 할 수 있다. 결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동영상 제작 탕수육 먹으면 어떤이죠? 중국 살고 탕수육 먹으면 어떤이죠? 예.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런 다음에 동영상을 쓱 빼도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예. 만드는 거죠. 아. 근데 사실은 시험장에서 생각 안 해요. 미리 예. 다 준비해갖고 가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가운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영상 제작과 탕수육 먹으면 이게 공통으로 있는 상황에서 네. 나중에 동영상을 빼도 예. 중국 사는 사람하고 탕수육 먹는 요 가운데 네. 사람이 있게 하려면 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서 1번부터 학생들이 하도 물어봐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예. 1번 보면 중국 사는 모든 사람이 동영상을 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요 그림 안에 요 그림만 보여주시면 제가 말로 한번 저기다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네. 동영상 제작의 탕수육 먹음 안에 동영상 탕수육 먹는데 겹치지 않고 조 안에만 들어가면 이런 모양을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아닌 거죠. 예. 자, 2번 보면 중국 사는 어떤 사람이 탕수육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답이 되는데요.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는 어떤 사람이 탕수육 먹는다는 결론이 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전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안 되는 내용이죠. 거죠. 지금 3번을 보면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어떤 사람은 중국에 살아요.
저 상태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사람이 중국에 사는 어떤으로 연결을 했을 때 저 네. 동영상 제작 왼쪽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예. 동영상이 쓱 빠지면 안 따로 되죠. 누르게 네, 되거든요. 맞아요. 예. 자, 5번도 좀 볼게요. 동영상을 제작하는 모든 사람이 탕수육 이거는 아하. 아예 만들 수 없는 그래요? 예, 아예 만들 수 없어요. 우리 대우라고 배우잖아요. 예. 여기 보면 동영상 제작하는 어떤 사람이 탕수육을 먹기 때문에 네. 어떤 애는 부정을 넣으면 안 돼. 안 된다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아. 자, 어떤을 바꿀 수 없고 모든만 바꿀 네, 수가 네. 있다. 자, 그러면 지금 4번처럼 동영상을 제작하는 모든 사람이 지금 중국에 살고 있죠. 네. 갑자기 지금 동영상을 쓱 빼요. 네. 그래도 요런 모양이 남아 어쩔 수 없이 그쵸. 피할 수 없이 음. 요것만 남아 있게 하려면 동영상 제작하는 사람이 다 중국에 살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어모어라는 얘기가 실제 논리학에도 있는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가 모든과 어떤을 연결을 해서 결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예. 요 논리는 그러니까 A면 B다, 어떤 A는 B다, 네. 네. 모든 뭐 B는 C다 예. 이런 거 연결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이 명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죠. 예. 심지어는 20초면 풀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 약간 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해하는데.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네. 그려야 돼요. 어떤이 들어가는 전제를 찾는 네, 거. 네. 예. 결론 찾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전제를 찾는 거는 그 중간 과정에 보통 이런 말 써도 되나요? 빼박이라 하죠. 네네네. 예. 절대로 네.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명제 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이제 참거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요즘에 약간 트렌드? 그런 이런 기초 능력 평가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 요즘에 트렌드가 쭉 주고 네. 사람이 얘기하는데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야. 그 중에 찾아봐. 네. 옛날에는 쭉 얘기를 하고 이 네. 중에 뭐 참거짓 찾기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하나는 예. 참 하나는 거짓에 관한 내용이 맞아요. 나오는데요.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건 몇 개냐. 예. 이 코레일이요. 반드시 참인 거 몇 개냐를 여러 번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직무에 따라서 약간 NCS가 네네네. 다르거든요. 네.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아니 참거짓 몇 개냐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나 봐요. 맞아요. 하나 그래서 놓쳤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 난 두 개 찾았는데 세 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A, B, C, D 중 한 명은 총무부이다. 네. A, B, C, D 각기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갑을병 진술이 있는데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다. 예. 갑이 C 기획부이다, D 구매부이다. 을은 B 기획부, C는 홍보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A는 기획부, D는 총무부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자, 그럼 이걸 보고 누가 어떤 부서인지를 찾아서 이 중에 옳은 게 몇 개인지, 옳은 게 뭐냐도 아니고 몇 개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예. 일단은 옆에다가 이렇게 표 그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잘 보고 혹시나 진술이 많을 경우에는 혹시 모순되는 진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3명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5명, 6명 되는 경우는 CD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사람을 찾거나 뭐 예를 들어 BD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사람을 찾거나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3개니까 예. 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기획부를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C가 기획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 둘 중에 하나로 보도록 할게요. 네. C가 기획부이면 D는 구매부가 돼요. 자, 예. 요 화면에서 그냥 볼게요. 예. 그럼 C가 기획부라고 가정을 하면 네. D가 구매부가 되는 거고 그러면 B는 기획부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그렇죠. C는 무조건 홍보부잖아요. 홍보부여야 예. 근데 말이 지금 모순이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C가 기획부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다음부터는 구매부가 맞다. 표로 과감히 그려서 D는 구매부가 맞고 C는 기획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표로 그려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표를 그려서 이렇게 살펴보고 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 C는 지금 기획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홍보부인지 기획부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병으로 가봐야 돼요. 네. 지금 D가 구매부죠? 네. 그럼 D는 총무부가 아니죠. 아니죠. 그럼 기획부는 A가 되는 거예요. 기억은 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구매부다 아닌 거죠. 네. 그럼 사실은 홍보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서 X가 지금 하나가 꼭 있다는 얘기여서 예. 답이 하나 아니면 두 개라는 사실도 알 수 네네. 있고 네. 자 기획부 찾았기 때문에 C가 홍보부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틀리는 거죠. 네. 그럼 남은 하나 B가 총무부로 총무부. 가져가면 되니까 답은 2개다. 요렇게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예. 참 이렇게 모두가 맞거나 혹은 네. 아예 없거나 이것 때문에 네.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하다 꼬이고. 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철도공사 필기시험 뭐 작년 준비하는 문제들을 봤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쭉 풀어봤는데 지원자분들이 어떤 유의해야 할 점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일단 코레일이라는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네네. 봐서 들어가면 정말 자기가 일단은 어떤 시험이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네. 그 키워드를 말씀은 드렸지만 예. 그게 똑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